지금 이제 한 9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점수가 한 40점 후반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점 넘은 게 거의 10월 달 정도 됐으니까 이 당시에는 50점이 채 안 나오는 평균 점수였거든요. 나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점수가 잘 나오니까 괜찮아. 저 사람은 수험 기간이 좀 짧으니까 괜찮아.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아. 저 사람은 혼자 있으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생각으로 나 빼고는 다 상황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내가 끝까지 다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완주를 해서 시험까지 다 봤는데 그렇게 하고 떨어지면 더 초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면은 뭔가 핑계 댈 거리도 있고 할 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다 해보고 떨어지면은 내가 멍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제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최선을 다하고 떨어지면 창피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멋있어요. 떨어져도 괜찮고 되게 끝까지 한 모습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코너를 시작을 하는데 이 코너를 만들고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날짜가 8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거니까 이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예비 구독자들이기도 하고 좀 제가 잘 보이면 좋잖아요. 그리고 사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었어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시험 날짜가 10월 28일이고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8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2달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나는 무슨 생각을 했지라고 찾아봤어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게 다이어리에 일기를 적어 놓은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때쯤 썼던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다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래요. 도망치고 싶다, 그만할까,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지금 그만두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쯤이 제가 불안했던 감정이 거의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공부가 힘든 것도 있었는데 불안감도 되게 컸던 것 같거든요. 이 당시에 제가 고민했던 게 딱 2개였는데 하나는 점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게 되게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두 번째는 이 점수가 안 나오니까 불안한 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되게 커져 있는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9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점수가 한 40점 후반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점 넘은 게 거의 10월 달 정도 됐으니까 이 당시에는 50점이 채 안 나오는 평균 점수였거든요. 물론 점수가 좀 잘 나오는 분도 힘들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봐요. 시험을 끝까지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그냥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기는 해요. 무조건 끝까지 가긴 하는데 여기에 점수까지 부족하면은 사실 시험을 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이거 자체를 고민을 해요. 시험을 볼까? 보지 말까? 이것까지 고민을 하거든요. 이것까지 다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나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점수가 잘 나오니까 괜찮아. 저 사람은 수험 기간이 좀 짧으니까 괜찮아.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아. 저 사람은 혼자 있으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생각으로 나 빼고는 다 상황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내가 끝까지 다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완주를 해서 시험까지 다 봤는데 그렇게 하고 떨어지면 더 초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면은 뭔가 핑계 댈 거리도 있고 할 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다 해보고 떨어지면은 내가 멍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제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3일 정도 포기했던 적은 있어요. 술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책상에 그냥 엎드려서 누워있고 계속 공부 안 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 당시에 다 비슷하고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포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건 아니야, 끝까지 가봐, 할 수 있어, 걱정하지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막 얘기는 하는데 이게 내 가슴 속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대로 행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때는 옆에서 뭔가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줘도 자꾸 이게 안 들어오고
반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계속 그게 이제 되돌림표처럼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사람들도 혹시 내가 시험 보러 갔는데 밀려서 쓰진 않을까? 수험번호를 안 쓰진 않을까? 아니면 내가 한 70점, 80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시험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90점 이상 된 사람들만 합격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점수 안 나온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했는데 야씨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생각만 해요. 혹시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다른 방법들을 좀 사용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공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익숙한 공간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독서실로도 옮겨보고 카페로도 옮겨보고 아니면 뭐 다른 데로도 옮겨보고 집에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바꾸다 보니까 이 불안감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니까 약간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할 수 있겠는데? 잘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좀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시험 볼 시험장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걸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 같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걸어간다라고 하면 걸어가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걸어서 몇 번 가봤어요. 이게 생각보다 마음이 되게 많이 편해집니다. 모르는 데 가가지고 시험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약간 불안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나면요, 이 불안감 되게 많이 사라지거든요. 긴장이 꼭 그 공부를 안 한 것에서 오거나 시험에 대해서만 딱 오는 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낯선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날 컨디션에서 뭐 긴장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이 불안감으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가본 곳이라고 하면은 약간 아침에 헤매다가 컨디션이 나빠질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어가지고 일부러 여러 번 가봤어요. 아, 내가 여기서 시험 보겠구나. 저기 몇 층에서 시험을 보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바퀴 돌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제가 엊그저께 건설회관이라는 데를 찾아갔어요. 학동에 있는 건데 세미나가 있다라고 해서 참석을 하러 갔는데 제가 거기를 처음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잘 가는 동네예요. 근데 제가 지도를 봤을 때는 학동이니까 노년역이랑 학동역 사이에 있는 곳인가 보다 하고 블록을 그쪽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출발을 하니까 아닌 거예요. 여기가 학동역이랑 강남구청역 그 사이에 있는 블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블록 차이가 걸어서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 걷게 되고 그러니까 땀이 나게 되고 도착해가지고 겨우 앉았는데 한 20-30분 정도는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날 이런 일이 생기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시험장까지 가보는 것도 내 불안감의 한 요소를 좀 없애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은 시험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모의고사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시간 재보니까 내가 이 시간 안에 조금 다 못 푸는구나. 이걸 해가지고 좀 더 빨리 푸는 것들을 연습하고 하면서 약간 불안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줄이는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보고 공간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재면서 시험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불안감은 하나씩 조금 없애면서 꾸준히 조금 시간을 보내면 되게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자, 9월이 됐어요. 10월이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용을 다 정리하고 있는 시점인데 나만 내용을 추가해서 계속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시간은 부족한데 공부해야 할 양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점수가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더 하려고 막 하는데 이럴 때는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좀 쓰면은 불안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데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걸 다 볼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남은 날짜가 50일인데 50점이 나오고 있다. 근데 책은 이렇게 두꺼워. 그럼 이걸 다 못 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기출문제라든지 혹은 핵심 노트 해가지고 막 정리해 놓은 거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최소한 내가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모의고사 점수는 올라가거든요. 이전에 나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게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니까 그 점수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내 자신감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가니까
많은 양을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점수가 올라가는구나 해가지고 자신감이 좀 붙어요. 어차피 시험에 모든 내용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점수를 올리는 데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합격을 하기 위한 시험. 결국에는 60점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을 필요 없이 이제는 중요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방법을 쓰는 게 좋은 거죠. 사실 내가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렵게 나올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나만 합격 못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랬어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내 시험이니까 나만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공인중개사들은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나도 끝까지 봐서 겨우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100% 무조건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점수가 되게 높았던 사람들도요 자기가 큰일 날 뻔했던 에피소드를 저한테 다 얘기해 줍니다. 자기 그날 시험지 밀렸어 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겨우 답안지 바꿔가지고 냈다, 혹은 내가 점수가 90점 냈는데 긴장 많이 해가지고 60점 겨우 커트라인 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봤다, 시험을 끝까지 봤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세요. 사실 지금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괜히 최선을 다하고 떨어지면 창피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멋있어요. 떨어져도 괜찮고 되게 끝까지 한 모습 멋있어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달리기 하다 넘어졌는데 끝까지 달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꼴등이었어요. 그냥 꼴등이 확정됐는데도 끝까지 달렸어요. 근데 끝까지 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우스웠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댓글에 진짜 멋있다, 응원한다라는 댓글이 대부분 다였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내가 부끄러울까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창피한 거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했는데 떨어졌다 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멍청하네, 바보네,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끝까지 하는 거는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애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비웃는 애들은 항상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제가 영상 올려도 계속 비웃고 욕하는 사람들 계속 있습니다. 그럼 좋은 기회예요. 이번 기회에 그런 애들은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가지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였습니다.